안녕하십니까. 청송에서 사과 농사하고 있는 청송사과집사 권호중입니다. 오늘은 제 태양광 발전소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 설치 용량이 보면 962.115kW 385W 2499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이름 보이시죠? 요 옆에 이제 전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설치 용량을 1메가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여기 투자된 금액은 대출이 약 한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땅은 제 과수원이었고요. 한 대지가 여기 평수가 지금 저기 위에까지 한 5,500평인데 전부 다 설치한 건 아니고 약 한 3,000평 약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 허가된 땅은 3,000평이고 위에 주변에 자잘한 그런 땅들이 좀 더 들어가서 약 한 4,000평 정도 잡아먹은 것 같아요. 현재 보이시는 요 태양광은 한화 모듈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양면 모듈이 나오는데 요거는 단면이에요. 단면이고 중간에 보면 요렇게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하얀 줄이 있죠. 중간에 한 장이라도 중간에 하얀 줄이 있는데 요게 하프셀이라 그래요. 하프셀이라 뭐냐면은 요 한쪽 면이 태양광이 요 부분이 그늘이 지면은 이 원래는 전체가 다 생산이 안 되는데 여기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 밑으로 그늘이 지더라도 저 위에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때 하나에서 지금 하프셀 아주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요 모듈이 그때 미국으로 원래 팔려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때 태양광이 잠시 수출이 중단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국내로 돌린 그런 제품이고요. 요거는 보통 태양광은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고정형이 있고 가변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세 장을 이렇게 연속으로 붙여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요 모양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형은 태양광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인건비는 더 들지만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생산량은 더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 땅이 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초기 투자 비용은 남들보다는 더 적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메가 정도 분양 받으려면 약 한 23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제가 그래도 수익성이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설치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것도 잘 이겨내고 지금 준공된 지가 요것도 4년이 넘었거든요. 만 4년이 넘어서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태양광에서 관심이 계셔서 이 영상을 찾아 들어왔으리라 생각해보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시려면은 이렇게 뭐 큰 규모로 대용량으로 하시면은 뭐 단가 싸움이고요.
우리나라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한국형 FIT를 하셔야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게 100kg 이하까지만 되고, 그리고 농어민이라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30kg 이하 같은 경우에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FIT 장기 계약으로 100kg,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1kW당 158원 정도 되고, 4월 1일자부터는 S&P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모듈에도 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1등급을 설치했을 때는 더 높은 단가를 받고, 2등급을 설치했을 때는 그보다 가격 단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더 세분화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찍 요 내용을 아시고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면은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보가 있을 때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완전 산지가 아니고 원래 가수원이어서 경사가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이 땅에다 설치하실 때는 이 중간에 보면은 배수로가 보이죠? 이렇게 속에 보이면 배수로가 이렇게 단면으로 쭉 잘라 놨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우수관으로 내려가죠. 요거를 필히 잘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TV에도 많이 나왔죠. 태양광이 산사태가 나서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태양광 하던 사람들한테는 큰 악재였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땅이 다짐이 잘 돼 있는 그런 토지에서는 했을 때는 그렇게 무너질 일이 없는데요, 산을 깎아서 성토를 이렇게 다짐 없이 그대로 했을 때, 비가 폭우가 그때 많이 왔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렇게 다짐이 잘 안 된 그런 토지에서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런 배수로를 필히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자가 다 이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업자는 하고 가면은, 공사 다 하고 가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요런 배관을 나중에 지금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걸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런 모듈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무거운 것들이 지금 사람이 못 들거든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이걸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저런 안쪽에 있는 이런 배관이 설치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촘촘하게 넣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1메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00kg짜리 이하에도 이런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유입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충분히 이런 배수관을 잘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이걸 설치하는 업자가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안 하고요. 저번 제가 태양광 영상을 지금 꾸준히 많이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주로 제가 사과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태양광 영상을 제가 절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듣고 하진 않았고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했기 때문에 큰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태양광 업자들이
아주 영생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장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쉽게 대출되는 곳에 해버리게 되면은 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시중에 지금 그러니까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되는데 대신에 까다롭겠죠. 까다로우니까 공사 대금을 빨리 안 줍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겠죠. 예,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막 서로 간에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가 든든한가, 그리고 설치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해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시공업자가 해놓은 그런 현장도 가서 이 시공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배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어차피 제 돈이 10억이 넘는 그런 돈이 투자됐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100kg를 한다 해도 억 단위 이상 들어가는데요. 귀중하게 모은 재산을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내실 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군데만 절대로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 업체를 내셔서 단가 비교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해주지 않고요, 제 스스로가 해야 되고 사업주가 스스로 해야 되는 몫입니다. 업자 말만 믿고 이렇게 업자가 구슬리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만 믿고 그대로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것도 보면은 100kg 짜리를 하나를 하게 됨으로써 터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그릇은 원래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작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크게 하는 김에 크게 하자 해서 여기 과수원 5,500평을 다 밀었습니다. 다 밀어 갖고 진행을 했고, 그러고 대출도 제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녀서 그래도 더 싼 곳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렇게 해서 이율도 1금융권에서 해서 그나마 수익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올해는 S&P 상한제로 인해서 금액이 좀 제한됐습니다. S&P 상한제가 지금 1년 동안 발효가 됐는데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려면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공부도 좀 하시고, 저번에 제 자랑 같지만은 여기 고장이 나서 고치러 오시는 AS 분 하시는 분이 제가 다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들으니까 제보고 안전검사 요원이 아니냐 한데, 그게 아니고 여기 사업주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좀 아시고, 이것도 고장 날고 탈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연구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월달이어서 지금 해가 좀 짧은데요, 오늘은 이제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눈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여기 표면에 보면은 먼지가 좀 쌓였어요. 눈이 오면은 요 표면이 잘 씻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청소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면은 공장지대나 보면은 이런 그냥 일반 먼지가 아닌 산업용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어붙는다고 하죠. 표면에 눌어붙거든요. 그러면 이게 고착이 돼서
비나 눈이 와도 잘 씻겨 나가지 않는데, 제가 사는 여기 청송에는 전국에서 제일 공기가 맑은 지역이어서, 공기가 맑은 지역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여기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먼지가 없기 때문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요 잘 씻겨 가서 비 오고 난 뒤에 보면은 엄청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